안녕하세요. 일단 시켜 배달 앱의 판매 채널 입점하기 강의를 맡은 김대중입니다. 자, 일단 시켜 판매 앱에 우리 가게를 입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 정보 입력하기부터 결제 방식과 정산까지 총 5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게 정보 입력하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켜 가맹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일단 시켜 가맹점 가입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검색 결과가 보일 것이고요. 보이는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하시면 가맹점을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맹점 관리자라고 하는 페이지가 보이실 건데요. 거기에 하단에 보면 공공배달 가맹점 가입 신청이라고 하는 그 버튼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클릭하시면 어느 지역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선택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가입은 이게 공공배달 앱이라고 하는 특성상 별도의 가입비나 약정비, 의무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가맹점 가입 신청한 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안에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필수 정보는 당연히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러니까 비밀번호죠.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것들이 필수 정보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편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되고,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상호명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업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업종 카테고리를 쭉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또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면 강원도의 어느 지역,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카테고리와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필수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소와 전화번호, 그러면 전화번호 인증 번호 발송을 누르시면 인증 번호가 올 것이고,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수 정보, 그 다음은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사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점 전화번호는 만약에 상점에 전화번호가 별도로 있으면 입력하시고요. 없으면 그 대표자분의 휴대폰 번호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넣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선택 정보가 있습니다. 선택 정보긴 하지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 정보도 꼭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매장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선택 정보도 다 넣으시면 좋습니다. 매장 대표의 사진이라던가 간단한 소개, 그리고 상점에 대한 소개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외에도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SNS 주소가 있으면 이런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시고 나면 입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요. 이거는 입점할 때 당연히 사본을 넣어야 되고 사업자 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2번 피지 서비스 신청서, 대표자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아니면은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금 계좌의 인감 도장이고, 그러니까 입금 계좌의 인감 도장이고 피지 서비스 신청에도 인감 도장일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가 서명으로 되어 있으면 피지 신청서에도 서명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감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제 정산에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럴 때는 PG 서비스라는 걸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PG 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느 계좌로 입금을 받을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계좌가 여러분들이 뭐 인감 도장으로 그 계좌를 개설했으면 PG 서비스 신청서에도 인감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럼 인감 증명서가 필요 없고, 만약에 서명으로 하셨으면 PG 서비스 신청서에도 서명으로 하시면 인감 증명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돼요. 그 입금 계좌에 인감 도장이냐 서명이냐에 따라서 PG 서비스 신청서에도 인감 도장이냐 서명이냐로 하시면 인감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는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서인데, 이거는 주문 관련 SMS 설정에 필요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주문을 접수받았다, 뭐 배달이 시작됐다, 잘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받게 되잖아요. 배달을 시키면 그 문자를 보낼 때 필요한 서류가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입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영상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정선 오시면 아리곡간 첫 번째 놀러 오세요. 자, 입점을 위해서 서류도 준비했고 입점 신청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로고하고 메뉴 이미지라는 걸 넣게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 상점을 소개하는 로고,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메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잘 만드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잘 찍은 사진을 써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직접 찍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찍어준 거를 써야 돼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죠. 내가 잘 찍으면 내가 찍어도 되고, 아니면 내 지인 중에 잘 찍으면 찍어서 그 사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잘 찍은 사진은 매장 사진과 메뉴 사진에 다 잘 찍은 사진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배달 앱이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주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 사진과 메뉴 사진을 잘 찍으면 고객이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로고가 있다면 기존 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로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의뢰하셔도 돼요. 뭐 되게 많지만 온라인에서 뭐 로고 제작 뭐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 그 온라인 서비스가 많지만, 몇 가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드리면, 로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로고 가든, 로그 아스터라고 하는 이 3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편하게 마음에 드는 로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프리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게 어렵다, 이것도 어렵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일을 대행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숨고나 크몽인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로고를 전문가들이 활용해서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로고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로고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메뉴 사진을 찍으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먹는 음식일 경우에는 요 팁들을 좀 참고하시면 메뉴 사진도 눈에 띄게 잘 찍으실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 찍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장의 창가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서 찍으시면 눈에 띄게 잘 찍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밋밋하지 않게 소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판매하는 메뉴와 어울리는 소품들, 식물이나 혹은 애완용 동물 이렇게 함께 찍으셔도 눈에 띄는 메뉴 이미지를 찍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항공샷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테이블 전체를 보여주는 항공샷을 활용하시면 음식 사진에서는 이 항공샷이 의외로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완성됐을 때 메뉴를 위에서 찍는 것, 이걸 항공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메뉴의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파게티에서 스파게티를 포크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집는 사진에서 그런 사진처럼 메뉴 전체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 있게, 사람들이 이 메뉴를 먹고 싶게 하는 일부 샷,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눈에 띄는 메뉴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찍은 사진이 좀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러면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앱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 유료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고 뭐 비용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음식 사진, 메뉴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앱이 이 푸디라고 하는 앱입니다.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푸디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셔서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서 스마트폰으로 메뉴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푸디라고 하는 앱을 활용해서 여러 필터들을 적용해 보면 사진들이 그 적용된 필터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수정이 되는데 그 필터들을 적용해 보고 제일 마음에 들고 메뉴를 제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필터가 보이면 그 사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하셔서 메뉴 사진을 편집하시거나 눈에 띄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디브라고 하는 앱도 있습니다. 메뉴 사진을 찍은 후에 필터가 아니고 보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디나 이 몰디브 같은 앱을 활용해서 메뉴 사진을 편집해보고 보정해보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메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그 세팅이 되면 그 세팅을 기준으로 다른 메뉴들도 적용해 보면 쉽게 눈에 띄는 메뉴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메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메뉴나 옵션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 옵션 추가하기는 메뉴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카테고리 추가, 대표 메뉴, 메뉴 추가, 옵션 추가, 확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메뉴 옵션은 카테고리를 추가한 후에 그 카테고리 안에 메뉴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메뉴나 옵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메뉴들이나 옵션을 만드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시켜라고 하는 그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카테고리 추가 메뉴 추가가 있고 카테고리를 추가한 다음에 대표 메뉴와 옵션들을 추가하셔서 메뉴도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위아래 순서를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와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메뉴를 추가하실 때는 메뉴 사진은 당연히 사진 파일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메뉴명은 50자 이내로 작성하시고 이 대표 메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신 후에 가격은 뭐 9자리 이내 숫자만 넣으시고 메뉴에 대한 상세 설명 그리고 과세, 면세 상품에 대한 구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넣으시고 가격 넣으시고 관련 그 상세 설명 내용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대표 메뉴를 넣으신 후에 옵션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커피라고 칩시다. 커피는 아메리카노 커피에 옵션이 시럽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걸 옵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메뉴 안에 옵션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옵션 타입은 필수겠죠. 왜냐하면
옵션을 추가할 거니까 어떤 타입을 넣을 건지 필수로 설정하고 옵션명을 10자 이내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면 뭐 시럽 추가, 시럽 미포함 이렇게 옵션명을 넣을 수 있겠죠. 옵션 선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럽을 추가했을 때 뭐 얼마, 뭐 옵션을 만약에 시럽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옵션 품절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옵션 선택 값입니다. 그리고 옵션 선택 제한은 옵션이 여러 가지예요. 뭐 시럽, 뭐 얼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일 경우에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예요. 옵션이 10개면 그 중에서 여기서 옵션 수를 3으로 제한하면 10개의 옵션 중에 3개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옵션 추가 메뉴에 보면 옵션 추가는 관리자 메뉴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쭉 나열하고 옵션들을 입력하면 메뉴에 옵션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시켜에 우리 매장을 개설했고 또 그럴듯한 로고와 메뉴 사진들을 추가했고 대표 메뉴, 카테고리, 대표 메뉴, 옵션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메뉴를 보고 시키게 되거든요. 주문을 하게 되면 결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제를 받고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피지 서비스, 그러니까 그 카드 결제나 피지를 활용해서 이 피지 서비스는 KS넷이라고 하는 피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제 주기는 주 2회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화요일 입금하고 목요일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정산된 거를 입금해 주게 되고요. 목요일 입금은 전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이 정산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KS넷의 피지 서비스는 정산해서 입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입금 주기가 보통 하루에서 이틀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냐 간편결제사냐에 따라서 하루 이틀 입금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시켜에 우리 매장을 열고 로고와 메뉴 사진을 만들어서 개설을 했고 우리가 판매하는 그 메뉴에 카테고리, 대표 메뉴, 옵션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정산을 받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단 시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